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8일 경주 포커스 경주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현재 시각이 5시 55분인데요. 오늘도 독자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 어떤 것보다 좀 이렇게 함께 조용히 뉴스를 정리해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은 라이브로 진행하지 않고 지금 5시 55분부터 녹화로 진행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주 포커스 김종덕 기자입니다. 제 옆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내년부터 경주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을 경주시가 지급하는 이 조례를 발의한 경주시의 이동엽 시의원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국민의힘 지금 대통령 경선 후보이죠. 윤석열 후보, 오늘 조금 전에 기자회견 열어서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기자회견 열었는데, 기자회견이라기보단 막 화를 내던데, 하여튼. 그리고 또 그 옆에 내일부터 하이코에서 경주 문화재 산업과 관련한 전시회, 큰 전시회가 열린다는 이런 소식들이 중심으로 하나씩 오늘 뉴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경주 소식부터 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주에는 총 10명이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누적 확진자는 992명이 됐고요. 9월 들어서는 벌써 69명째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8일이니까 하루에 평균 8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적으로 보니까 목욕탕하고, 이번에는 어디 입실 쪽에 무슨 목욕탕, 이런 식으로 계속 목욕탕에서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제 경우에는 7월 말에 여러분들 그때 페이스북으로 다 공유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니던 아침에 운동하고 잠깐 한 30분, 길면 30분, 탈의장에서 10분, 그 다음에 샤워하는데 10분, 그 다음 또 옷 입고 나와. 요 정도인데도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쳐서 한번 자가격리가 된 이후부터는, 저는 그때 월목욕을 끝나기 때문에 한 석 달, 넉 달씩 끝났던 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좀 유예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로, 그때부터는 목욕탕을 일절 가지 않습니다. 이 목욕탕 가니까 아무래도 확률이 높아지니까 또다시 자가격리 돼야 될 일을 또 불행히 계실 수 있고 해서 일단 가지 않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확률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고, 추석 전에 거의 1차 접종은 전 국민의 70%까지 올라가고, 2차 접종도 이렇게 10월 말쯤이면 전 국민의 한 70, 80%까지 접종 완료가 되면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표현 대신에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정부는 표현을 하던데요. 어쩌면 10월 말 11월 초면 이렇게 서서히 단계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무엇보다도 조심하는 게 최고다. 물론 그 이후에도 오늘 대통령께서 또 이야기를 하던데요. 위드 코로나는 위드 마스크다. 그때도 여전히 방역 활동은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라든가 이런 것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고, 그 사이에 더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젠 한 달, 두 달만 빡시게 잘 참으면 그나마 좀 일상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같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경주에 이제 오늘까지 9월달 들어서 65명째, 전체적으로 929명째, 오늘 10명 발생했다, 이런 소식 받았고, 이 8명은 확진자 접촉자, 2명은 또 격리 중에 확진됐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모른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확진자 접촉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보건소에서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들 강조하고 있고요.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9월 8일 0시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로는 보면 3,123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57만 3,321명 이렇게 받으면서 1차 접종이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61%, 오늘 0시 기준 18세 이상으로 보면 70%를 이미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하루 동안에 42만 명이 접종을 완료해서 총 1,880만 7천 명이 접종을 완료해서 전 국민의 36.6%, 18세 이상 국민의 42.6%가 지금 접종이 완료가 됐다. 백신도 걱정했던 것보다 정부 계획대로 굉장히 많이 물량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어서
이 추석 전에 1차 접종 70%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다. 이거 당초에는 한 9월 말 10월 정도에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엄청 앞당겨지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방역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전 세계가 평가하는 것이고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백신 접종 경주로 보면요. 어제 하루 동안에 2,400명이 접종을 받아서 15만 3,481명, 우리 경주 시민의 60.7%가 1차 접종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에 2,075명이 접종 완료하면서 96,852명, 경주 시민의 49.1%가 접종 완료가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36%니까 우리 경주가 13%포인트 더 빨리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체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어제 1,700명, 그래서 누적으로 22만 8천 명이 지금 진단검사를 받았고요. 접촉자, 격리자는 밀접 접촉자 분류가 돼서 어제 12명 증가를 하면서 요 밑에 표에 나옵니다만 격리되어 계신 분이 오늘 오전 10시 현재 743명, 누적으로 7,604명이 격리가 됐다. 현재 743명이 자가 격리되어 있다는 것은 나중에 또 격리 전 해제 검사에서 양성 파정 수도 있고요. 그만큼 행정에서는 행정 수요들이 할 일들이 많아지는, 키트도 갖다 주기도 물품도 갖다 주기도 한 번입니다. 물론 재경유 받을 거 박스에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국내 최대 문화재 전문 박람회 내일부터 우리 경주에서 개막을 합니다. 오늘 이 뉴스를 경주 포커스 톱으로 올려놨는데요. 내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경주 하이코에서 국내 유일의 최대 문화재 전문 박람회 2021 국제문화재 산업전 내일부터 열리는데, 이건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올해로 5번째 맞이하는 국제문화재 산업전입니다. 올해 한 280개 전시관 운영을 하고 전시 분야, 또 문화재 보존, 안전 방제, 수리 복원, 또 문화재 활용, 매장 문화재, 디지털 문화유산, 박물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문화재 관련 산업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동남아 4개국에서 10개 단체가 온라인 수출 상담회도 하고 장인한 70개 기관이 수출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관람료가 무료이고, 또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 경주 지역 문화유산 관람 행사도 있고, 또 학예연구소와 함께 떠나는 경주 역사기행도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요 기사들 참고해 보시고, 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가지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일부터, 이게 아마 문화재 산업 관련해서 그 전시회로는 가장 큰 행사, 그래서 경주 하이코에서는 굉장히 자랑하고 내세우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다음 뉴스요. 경주 엑스포 공원에 화랑을 주제로 한, 테마로 한 어린이 체험 공간 화랑아 놀자. 이게 지금 18일 개장 앞두고 열심히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설 콘텐츠 중에 하나이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화랑 정신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 보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만 3살에서 6살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 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두신 우리 독자분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대상으로 한 경주시가 가을 청소년 특기적 성교육생 수강생을 13일부터 교육과정을 개설하는데요. 9일과 10일 내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우선 방문 신청을 받고 13일에서 23일까지는 경주 공공 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청소년 자녀 두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특기적 성교육, 사교육 부담 드리는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포츠, 소도구 필라테스, 전통 디저트, 케이팝 댄스, 드론, 팝 요가, 화랑문화 탐방, 이렇게 한 23개 과정이 구성이 돼서 가을 특기적 성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석 달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경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영상을 하나, 인터뷰 영상을 보실 텐데요. 며칠 전에 경주 포커스가 썼던 기사입니다. 그 상임위 통과됐을 때 경주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내년부터 그 경주시가 입학 축하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을 했다. 이건 뭐,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이고요. 경기 광명시 10만원, 과천시 10만원, 동두천시 10만원,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남양주시 10만원, 올해부터, 연천군 10만원, 또 부산광역시는 이미 2018년부터 둘째 이후에 20만원씩 주고 있고, 부산 동구에서는 올해 20만원 입학 축하금으로, 충청북도 옥천군에서도 작년부터 20만원씩 주고 있고, 부여군에서도 10만원, 울산광역시도 내년부터 10만원씩 입학 축하금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일단은 잠정적으로 1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줍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경주시 의회의 이동엽 의원인데요. 오늘 이동엽 의원 저희 경주포커스에 모시고 인터뷰로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한번 한 10분 동안 진행되는 인터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경주포커스 인터뷰는 지난 6일 날 끝이 난 제26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입학하는 경주의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일정에게 입학 축하금을 주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경주시의회 이동엽 문화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부터 하시고 시작하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번, 한 6개월 정도 됐죠. 후로 또 경주포커스에 또 다시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예.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지난번에 나오신 게 경주시 공무원 노조 2년 연속 우리 이동엽 위원장께서 멋진 시의원으로 선정이 되셔가지고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이러면서 저희 경주포커스에 인터뷰에 나와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이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을 주자, 이런 조례인데, 그래도 뭐 간단하게 이 조례 발의하신 목적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중고등학교는 교복 지원금이 있습니다. 약 30만 원 그렇죠. 상당한 교복 지원금이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의 경주의 긍정 에너지나 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가방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행정, 이 복지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아동 복지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에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축하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 이제부터 고생길이 열렸는데 무슨 축하금을 주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지원을 하고 지원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은 경주페이로 거의 지원을 하려 하고요. 네, 또 수령이 불가능한 아동에 대해서는 아마 계좌에 현금도 지원 가능하게끔 행정의 시장인 시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협의를 받습니다.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원 방법, 경주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경시 지역화표로 지급한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좌의 경우에는 보호 대상 아동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원 시기는 내년부터가 될 테고, 지원 대상은 경주에 있는 외국인도 됩니까? 예, 초등학교, 경주에 있는 초등학교, 경주 관할에 있는 초등학교 44개 학교입니다. 예. 44개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전원에게 가능합니다. 보니까 외국인은 등록지가 경주시로 돼서 외국인도 되고. 예, 가능하죠. 예. 이번에 이제 경주패로 지급을 하고 지원 금액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그래놨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벌써 알려지기로는 10만 원이 이렇게
지는 걸로 이렇게 예. 벌써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동안에 협의가 있었나요? 예, 협의는 좀 있었습니다. 경주시 재정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예, 예. 약 1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게 되면은 연간 들어가는 한 1억 9천 정도가 됩니다. 1억 9천 정도의 예산을 우리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이제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2015년생이 되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 경주에 한 1,900명 되니까 그래서 10만 원씩 지급을 하면 1억 9천만 원이 된다. 뭐 경시 네. 예산에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 당장 뭐 내년부터 어떻게 지급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제 행정적으로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행정 절차가 절차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서 조례 제정이 돼야 됩니다. 되면은 아마 거기에 거치는 건 보건복지에 거치는 거는 무난한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 끝나면 바로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주시고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사회보장기본법에 지자체가 새로운 뭔가를 신설할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 조항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이게 이제 근데 보니까 경주가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미 많은 도시들이 좀 하고 있는 도시도 뭐 있고. 경기도, 서울 뭐 이래 있는데 경북에서는 처음입니다. 우리 전국에서 예, 예. 그 많은 지자 중에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한 12군데, 예. 11군데인가 12군데 정도 제가 될 이렇게 거예요. 표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요. 예, 예. 울산 뭐 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경북 도내에서는 네, 처음으로 시행. 우리 경주시가 처음이다.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 둔 학부모들 많이 환영도 하고 했는데 이 처음에 의원께서 이 조례를 보고 또는 뭐 이렇게 제안하겠다 이런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중고등학생들은 중고 신입생들 교복 구입비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 또 일각에서는 좀 너무 퍼주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들 수 있는데요. 뭐라고요? 너무 퍼주기 하는 것 아니냐. 부적? 너무 퍼주기 하는 것 아니냐. 퍼주기. 예, 이런 예. 시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혹시 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지는 복지 사각지도도 있지만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은 이 돈으로 행정을 하고 시민들한테 행복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 계기를 해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부분이 이 퍼주기라는 논란보다도 아마 이 학부모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 어떤 행위를 가지고 행복을 가질 수 있고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뭔가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은 이 제도는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퍼주기를 했다면은 제가 선별 지원을 했겠죠. 예. 선별 지원을 그 조례로 발의를 했을 건데 아마 보편 지원을 했던 이유는 기본소득과 관계없이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물론 유치원도 있지만 우리 그 초등학교 입학하는 꿈나무들에게 축하의 의미로 예. 부분을 그렇게 그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에서 붙여놓은 보니까 교육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 건강복지 정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근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지난번에 우리 보면 이제 5분 발언으로 4월 달에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 필요성 뭐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고 또 작년 연말에는 전국 시군구 자치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는 우리 지방의정 봉사상도 받으셨고 또 재작년 2020년, 21년 연속으로 공무원 노조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공무원 노조 2년 연속 멋진 시의원 선정되시기도 하시고 또 이번에 이런 조례 제정함으로써 해서 또 엄청난 박수 받으시는 사실 지역구에 초등학생들 안 많죠? 예, 저희 지역구에는 그래도 제법 되죠. 되기는 이제 불구 외동이시니까. 예, 불구개동에 관할 내에 한 대여섯 개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취지는 단순히 표 때문에 한 건 아니다. 예,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쪽 지역이 뭐 농촌 지역이기도 하고, 외동 불국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의원 3년 하셨고, 앞으로 1년 남았는데요. 앞으로 의정 활동 가고, 내년에 출마하실 거죠?
한 번은 좀 미련이 있죠. 근데 뭐 저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예. 뭐 남은 한 1년 의정활동,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네. 마지막 그 1년 동안의 의정활동 가고 마무리 겸 인사 겸해서 한 말씀 주시죠. 예,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도 항상 배우면서 또 느끼면서 또 서로 존중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경심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이 관련해서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렇게 모셨는데 혹시 제가 질문 안 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는데 예, 아닙니다. 그건 없으시죠? 말 많이 하면 꼬투리 잡힙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오늘 또 지역구에 또 선별진료소도 있고 네. 설치가 돼서 여러 또 그런 일도 있고 현안도 있고 한데 나오셔서 저희 경주 포커스 독자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항상- 의정활동 힘내시고요. 예. 항상 경포커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인터뷰 영상 보셨고요. 예, 경주 포커스 요렇게 작은 광고라도 좀 우리 쭈사랑 뿔주꾸미처럼 지금 계속 제가 내보내는 이렇게 광고를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오늘 아침에 저는 그 김웅 의원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그 미래통합당 당시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당의 그 고발장을 전달해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노 싶어서 9시 반에 기자회견 한다길래 출근 안 하고 좀 봤었거든요. 그래도 이분이 검사 내전이라는 책도 썼고 또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탄압받아서 더 이상 정권에 맞서다가 부당한 개입하고 이래서 사표낸다니까 당시 검사들이 한 660명 정도가 지지 댓글을 달았다. 이런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김웅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근데 기자회견 어떤 거는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건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하기도 했다가 그러면 누가 했을 것 같기도 했다가 보면서 오늘 딴지일보에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런 논리적으로 무슨 농고를 했을까 검찰에서. 저런 엉성함으로 누구를 수사했을까?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갈피가 없고 논리를 세우는 것 같은데 방향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 없다. 듣는 사람은 웃긴데 자기는 진지하고 다들 답답해 죽겠는데 본인만 속 시원한 것 같다. 이런 화법을 회사에서 써먹으면 유용하리라 이런 직감도 들었다. 어쩌면 이 김웅 의원은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취재하거나 신문하려는 모든 이들의 머릿속을 헝클어뜨려서 제풀에 나가 떨어지게 하는 고단수를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닐까. 내가 저 화법만 배우면 회사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본부장이든 사장이든 그 분노를 내끈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검사나 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씨 오늘 오후
4시 반인가요? 이 방송 하기 전에 바로 기자회견 한 거 잠깐 봤는데, 뭐 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해라. 인터넷 매체, 재소자,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 통해서 하든가, 재소자들 먹이지 말고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 통해서 문제 제기하면 좋겠다. 뭐 부르면 가겠다. 이렇게 막 윽박 지르고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자신에게 의혹이 쏠리고 있으면 적어도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면, 아니 나 그런 일 없다. 조목조목 반박을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의, 모든 사람 검증받아야 되고 자신에게도 쏠리는 검증 의혹이 쏠리면, 아니 아니면 아니다. 이래서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나요? 그런데 막 증거 내놔라, 전에는 증거 내놔라, 뭐 이번에는 또 뭐 숨지 마라, 이렇게 윽박질, 마치 또 기자들 앉혀놓고 야단치듯이. 기자들이 뭡니까? 국민들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 국민들에게 화내는 것밖에 아니죠. 윽박지르고. 와,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본적인 자질. 대선 후보면 당연히 국민들은 물을 권리가 있고 검증할 수가 있고, 물론 자신이 억울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검찰총장의 눈과 귀, 검찰 내의 국정원 같은 자리의 수장이다. 그 사람이 물론 본인 모르게 사람 만나러 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검찰 그리고 법원만 아니면 볼 수 없다는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이 증거 자료로 또는 그 첨부 자료로 있었다. 그러면 내가 검찰총장 때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그 판결문 사본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다른 검사가 뭐 등사해 놨다가 그랬는 건지 모르는지 나도 한번 알고 싶다. 그건 나하고 진짜 무관하면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그리고 자신에게 쏠리는 의혹, 여러 가지 개연성 때문에 자신에게 의혹이 쏠리고 있는 거잖아요. 뭐 결혼하기 전에 일이다. 결혼하기 난 뒤에도 계속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화를 내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거 국민들을 향해서, 유권자를 향해서 화내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국회 구조가 법사위에서나 이게 이제 참고인으로 부를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여야, 그렇게 가면 또다시 여야 정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겠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장제원이라든가 자신 캠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제대로 이야기가 될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치 싸움으로 되는 것들, 어떤 진실을 규명해,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봤는데 또 그렇게 합의가 될까요? 여야 합의가 돼야 부를 수도 있는 건데, 나 부르면 갈게. 그럼 그냥 나는 언제든지 부르면 갈 자세가 되어 있다. 국민의 대표에게 불러주십시오. 오히려 진실 규명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나와 무관하면 설명을 하거나, 또 국회가 갈 정도로 자기가 당당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보이더라고. 막 화낼 일이 아니고. 그러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합의해서 부르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나가서 조곤조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보통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상식이지, 막 그 눈을 부라뜨리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페이스북에도 올린 이야기이기도 한 건데, 더불어민주당 그 국민선거인단 3차 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14일 오후 9시까지더라고요. 낮에 오늘 12시 현재 보니까 197만 명이 모집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뭐 몇몇 캠프에 뭐 내내 개사코 뭐 또는 경주지역 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 움직이는 뭐 등등을 보면 솔직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또는 만족감이 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저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를 개성하는 정부가 탄생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대통령 DJ 때 IMF를 했잖아. DJ 모습을 받고 원칙과 상식 그리고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봐왔고,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가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리게 하는가, 대통령 한 사람이. 그걸 봤던 저로서는 이 대통령이 우리 삶과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는, 그리고 기회가 열려 있을 때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뭐 국민의힘당 지지자이면 뭐 사실 200만 명 정도가 되면 선거인단이 사실 역선택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고들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나는 정말 민주당 후보 마음에 안 들면, 특히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저 후보가 되면 안 되라고 하면 역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반드시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그 당의 최고위원도 공공연히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뽑는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인 나의 아주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선택이 가능하다 싶으시면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하시고, 그렇게 또 민주당 지지자시면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투표도 했고요,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나머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솔직히 거기에서는 누굴 지지한다라고 쓰긴 썼었는데요. 또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 믿고 또 그분을 지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참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그림을 한번 올렸고, 14일까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참여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건 과한가요? 예,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제가 유튜브 이 어떤 장비 관련 때문에 서울에서 오시는 손님 한 분을 제가 잘 아는 분이 소개를 해줘서 좀 전체적인 어떤 장비에 대한 조언도 좀 듣고 그러려고 아마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라이브를 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미리 예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저는 나중에 국힘할 때도 제가 지지하는 또는 민주당의 가장 강직이 되는 후보가 안 되기 위해서도 어쩌면 국민의힘 선거인단 모집할 때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실 참여를 해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시대가 막 폭력 이런 시대가 아니면 주권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후보 뽑는 과정에서부터 각 정당이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니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데 내가 어떤 기여를 하든지 아니면 또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각각의 노력들을 더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데서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 오늘 2021년 9월 8일 수요일이고요. 5시 55분에 녹화를 시작했는데 지금 한 6시 30분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요. 유튜브에서 라이브 채팅창은 녹화를 해서 올리면 달 수가 없는데 댓글은 달 수가 있으니까 의견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또 구독하기, 좋아요 클릭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기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SNS에. 예, 제 부탁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